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이수경입니다. 전 김은옥입니다. 네, 오늘은 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색. 네, 색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색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는 원래 색을 좋아했어요. 그러시구나. 네. 저도 색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음. 색이 심리적인 어떤 상태하고 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색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원래 색을 좋아했지만 그게 심리적하고는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하다가 네. 이번에 저희 색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되게 깊게 연관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색이라는 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좀 논문을, 색에 대한 논문을 좀 네.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 색을 과연 내가 왜 쓰게 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작품을 할 때 여러분들도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많이 쓰게 되는 색이 있잖아요. 그래. 그 색을 나는 과연 왜 쓸까? 그래서 저는 작품 할 때 푸른색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과연 왜 이 색깔을 쓰게 될까? 이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거하고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색, 네, 파란색. 여러분들 파란색이라고 하죠. 블루라고 하는 그 색에 심리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뭐 이런 의미들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색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네. 네. 일단 푸른색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청색을 푸른색. 그러면은 사실은 청색이라고 하는 거 한자로 청색이라고 하는 거는 풀을 청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하고 녹색을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제가 오늘 언급하고 싶은 거는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파란색. 예. 그래서 일단 요게 어떤 색들이 있냐 요거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울트라마린. 네. 울트라마린 군청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울트라마린 그 색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죠.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 울트라마린 좋으세요? 저도 좋아해요. 네. 울트라마린 좋아하고 선생님 물어보셔가지고 울트라마린 좋아하는데 또 파란색도 보면 약간의 차이로 네, 맞아요. 이름도 되게 다양해서 저 이런 톤 파란색 중에서 이런 톤을 좋아해요 라고 하지만 그거를 이게 울트라마린이다 아니면 뭐 또 파란색을 명명하는 또 색이 뭐가 있죠? 근데 선생님? 코발트 블루도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디고도 있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프루시안 블루, 네,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이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인디고 쪽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남색.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물어보니까 네. 파란색은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어떤 색이다라고 지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파란색. 네. 우리가 명칭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늘색, 색. 파란색, 그 다음에 군청색, 남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바다색도 있고, 그런 색들이 있으니까, 이제 파란색에 대해서 어떤 색인지 좀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코발트 블루를 파란색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코발트 블루가 살짝 어두운 파란색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파란색 여러 가지 있겠죠. 파란색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블루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약간 우울할 때, 네, 블루스도 그런 거 아닌가요? 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음악 쪽에서. 네, 그리고 약간 나는 좀 우울해 그러면 약간 그 영어로 블루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울한 그림을 그릴 때도 약간 남색이나 이런 블루가 섞여 있는 색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인물화를 전체적으로 블루톤으로 표현한 거를 봤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슬픔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피카소의 청색 시대 작품을 보면은 보여드릴 텐데 그 작품을 보면 좀 우울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블루를 좀 쓰면은 우울한 그림이 될 수 있다. 어떤 또 심리적으로 물론 블루를 쓰면 밝은 그림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명도가 높은 색을 쓰지 않으면은 또 이제
굉장히 어두운 색을 쓰면 되게 좀 우울한 색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같은 푸른색의 의미를 하는 녹색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싱싱하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죠. 오히려. 푸릇푸릇. 네. 표현, 언어적 표현으로 푸릇푸릇하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경계를 사이에 두고 노란색이 섞이냐 안 섞이냐에 따라서 요 느낌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의미도 달라지고. 아무래도 난색이 포함되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난색이라고 하는 거하고 한색이라는 거에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한색, 예, 블루, 푸른색은 한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붉은 계열은 난색이라고 해요. 따뜻하게 보이는 색을 난색이라고 하고 차갑게 보이는 색을 한색이라고 하거든요. 또 냉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좀 차가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색이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서양에서 물을 파란색으로 그리기 시작하면서 한색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건 좀 차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보면 물이라는 거는 파란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투명색이잖아요. 원래는 투명색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풍경이 비치는 그런 색으로 또 표현되기도 하는데 언제부턴가 물을 파란색으로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그런 차가운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운 의미를 가지면서 또 약간 우울한 그 의미를 같이 갖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럴 것도 같네요. 네. 그리고 또 두 가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의 차가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하늘의 어떤 밝음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대기. 네. 네. 그러니까 뭐 가을 하늘 이렇게 보면 파랗다. 예. 네. 근데 그 하늘색이 사실은 파란색이 아닐 수도 있죠. 이렇게 뭐 노을 지는 하늘은 또 다른 색이고 그렇죠. 새벽의 색은 또 다른 색이고 네. 약간 회색이 되기도 하다가 보라색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낮의 색깔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얘기하시는 그 색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 보라색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회색으로도 보일 수 있고 하지만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파란색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낮의 색은 이제 하늘색이라고 표현하는 밝은 파란색인데 밤의 색은 굉장히 어두운 네, 파란색이 되죠. 네. 그래서 또 밤의 색은 우울한 색이기도 해서 그런 또 심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파란색이라는 그런 색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색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색깔들도 뭐 어떤 양면성이 있겠지만 또 이 블루라는 색이 양면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색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서양에서 르네상스 시대나 이럴 때 보면 그 종교화에 등장하는 성모자상 같은 데 보면 그 성모가 파란 옷을 입고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게 약간 귀한 성스러운 몸을 표현할 때 그렇게 파란색을 썼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예전에 서양에서 이제 쓰던 그런 파란색, 성모 마리아가 입은 옷을 파란색으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때의 경우에는 이 블루를 한색이 아니라 따뜻한 색으로 규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가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색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징으로는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에 따라서 이 색의 성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아까 그 성모자상한테는 국한돼서 그 파란색을 사용했잖아요. 그때는 워낙에 그 재료가 비싸서 구하기도 힘들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 이게 이제 그 파란색도 다양한 색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그 우울한 어떤 것을 상징하는 그런 파란색이 명명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이제 앙케이트를 하면 저희 뭐 회원님들도 그러고 제일 좋아하는 색이 어떤 색인가요? 이렇게 물으면은 다 많이 파란색을 얘기를 하세요. 블루가 좋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감을 주는 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울하지만 한 끗 차이라고 좀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은 좀 다운되고
좀 안정감을 주는 색이기도 하고 파란색에서도 굉장히 예쁜 색깔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좋아하시는 색인 것 같습니다. 천연석에서도 블루가 있는 청금석이라고 하죠. 네. 청금석에서도 뭐 아주라이트, 청금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옛날에는 돌을 채취하기가 굉장히 귀해가지고 안료를 이렇게 채취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 울트라마린 그 색깔이 되게 이제 비싸거든요. 예, 그 안료 중에서 비싼 안료기 때문에 네, 그런 좀 배경들이 있고 한 것들을 좀 아시면 색을 내가 그냥 쓰는데도 요런 지식들이 있구나 하고 더 좀 관심이 가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표현할 때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구나 또 이런 색을 선택하면 또 이런 분위기가 되는구나 하는 것도 조금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약간 딥하다라는 표현을 좀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도 파란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까 네. 우울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색이라서 그런지 그 딥하다라는 네. 그 표현이 파란색과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색을 쓰면서 또 즐겁게 또 색을 쓸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아서 이런 의미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